그래서 답은 저쪽 앞에다가 공지해 놨으니까 아마 미리 보셨죠, 답은?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 41번부터 보시면 41번이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맨 처음에가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또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다. 그 세 가지겠죠. 그래서 1번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무조건 광역도시가 어디가 대상이냐? 그럼 무슨 권? 광역계획권. 또 비구속의 특징은 장기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장기적이라고. 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특히 종합계획이라는 용어 있죠. 기본하면 성격이 뭐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3번은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틀렸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두 군데가, 자, 어디가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또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구는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요런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하나가 더. 관할구역, 그 관할구역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있다. 자, 이런 시군은 반드시 수립하는 건 아니죠. 자,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있지만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반드시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위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수립되니까 기본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관리계획은 반드시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나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근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안 한다. 그럼 안 맞지? 왜 안 맞느냐? 이보단 이게 상위 계획인데 하위 계획 만들었다고 상위 계획 안 만들 이런 거 없지. 순서상 위에 거가 만들어진 밑에는 당연히 만들고. 반대로 요 놈이 수립됐을 때는 이거는 수립을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두 가지 좀 크게 하시고. 자, 네 번째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무조건 개발,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고. 5번의 지구단위 계획은 늘 어디나 하면 두 군데만 찾아내시면 돼.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그래서 거기 어디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틀렸고 42번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옳은 거를 찾아라고 할 때 1번이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반해야 한다. 구청장이 틀렸죠? 특광시장군수죠. 특광시장군수. 이제 이렇게 크게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은 상위법이죠. 그래서 행정청에 구청장이 없는 법률이야. 구청장이 없어 국토계획법에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하위법으로 가야 이제 뭐가 나와? 구청장. 여기는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 자, 2번.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아닌 누구? 시도나 대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겠죠. 자, 반대로. 그럼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두 개만 해보면 어디? 개발 제한,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나오지? 그것만 국장이야. 자, 3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재해 취약성,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나요? 야,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여튼 우리가 기초조사부터 토지 적성평까지는 해야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맞았고, 답은 그래서 3번이죠. 자, 4번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한 자는 관리계획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전부나 일부를, 자,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요 제한자에게 뭐 해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지. 이렇게 해서 하해하는 게 아니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5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위반 제한권을 갖지 않는다. 갖고 있죠. 네 가지 뭐죠? 기반시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요거 산업유통. 하나가 용도지구 폐지돼서 만들어진 지구 있다고 그랬지. 새로 신설된 거. 자, 거기까지 해서 5개가 되는 거죠. 근데 4개가. 자, 그럼 43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접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게 틀린 것 같죠? 자, 우리가 항상 미지정, 용도지역이 미지정됐다, 또 미세분됐다, 이런 지역도 뭐를 받고 있다?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행위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미지정이라는 것이 도관, 농자 4개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어디 있죠? 자연적으로 되죠. 자연적으로. 그럼 미세분, 그럼 어디하고 어디를 말하냐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그럼 도시에서 세분이 안 되면 가장 보전되는 보전녹지. 그러니까 거기가 도시적이 세부 용도로 안 됐으니까 인접 용도가 아니라 보전녹지지역. 그럼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 안 됐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되셨죠? 거기까지? 그래서 항상 무조건 지정되지 않았다, 세분되지 않았다면 그 중에서 가장 어디 있죠? 보전되는 쪽으로 가. 이렇게 보전으로. 자, 2번.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 없다고 그러죠? 용도지역은. 근데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자, 우리 특강 시간에 용도구역은 필요에 따라 뭐 될 수 있다?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는 지역지구 쪽이야. 지역지구 쪽.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자,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정확한 표현이죠. 대신에 주의할 건, 자,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농림도 되지만 자연도 된다. 2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보전산지일 때는 2개가 나와. 그런데 농업진흥일 때는 1개만. 농림지역 이렇게. 근데 보전산지 그러면, 자, 농림 또는 자연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돼. 그거 차이예요. 4번에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나요? 자, 우리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4개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 그랬죠? 필기는 미리 안 해도 돼. 밑에 가면 또 나오거든, 이게.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 그럼 행위제한 어디서 정해요?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정한다. 그럼 관리계획으로 초과되지 않게 하라. 또, 미달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올 거죠. 여기가 최고, 그러면 뭐 하지 않게? 초과하지 않게. 최저, 그러면 미달되지 않게. 요게 고도지구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공항 시설 보호지구가 있었죠. 자, 요거만큼은 무슨 법으로? 항공법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지. 항공법으로. 그리고 취락지구. 취락 나오면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요건 이 법에 그대로 있죠. 요것만 개특법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개발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개발계획. 그래서 여기 외의 것들,
이 외의 지구 그러면 이 외의 지구들은 전부 다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우리가 줄여서 그냥 뭐라 그래? 조례로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이야 지금.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온 게 자 항만. 그러니까 항만이니까 이게 해당 없어. 그럴 때는 모두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가면 또 나와요 문제가. 자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그때 끝에 부분. 자 셋째 줄에 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겠다 해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이다. 그러면 그날의 만료일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실효고시까지 해야 되죠. 실효고시까지. 44번은 지형도면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형도면. 그러면 지형도면은 항상 작성자가 입안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작성자가 입안자야. 입안자. 그래서 입안자니까 특광시장군수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광시주가 만들 때 1번 그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에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하죠. 항상 시장, 군수,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꼭 연결이 돼야 되죠. 자, 2번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 안에 지형도면 승인한다. 30일. 딱 우리는 두 개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승인 문제로 날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형도면 승인은 30일. 우리 사업계획 승인 그럴 때는 60일. 뭐 두 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자꾸 틀려보면서 반복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는 정확하게 틀리지 않겠죠 이게. 자 3번에 특광시장 군수는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었는데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럴 때 무슨 도면? 지형도면. 만약에 요게 입안 과정에서 나왔으면 어떠 그래? 계획도라고 그러지, 계획도. 근데 지금 문장에가 결정고시 됐다 그랬으니까 지형도면. 자, 입안할 때 나왔다? 계획도. 그 정도는 아시지? 그러면 이제 입안할 때는 축척이 1000이나 5000이죠. 여기는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얼마로? 500이나 1500으로 작성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4번에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이를 뭐한다? 고시. 그리고 5번 관리계획의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자 이렇게 관리계획이 보통 우리 결정된다 그러죠. 그럼 결정고시되면 그 효과는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결정고시의 효과는 행위제한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행위제한. 바로 이 행위제한이 결정고시 됐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결정고시되고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그럼 이날부터 효력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날부터 뭐가 나온다? 행위제한 나온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에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은 결정고시지. 그럼 결정고시했다고 그날부터 행위제한 받는 건 아니죠.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나와서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요. 45번. 자, 국토계획법상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바로 개발진흥. 개발진흥지구는 항상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가 없다. 2번에 최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그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뭐하지 않는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고가 나오면 초과되는 거 하지 말아라. 최저가 나올 때는 미달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3번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하나의 대지가 600은 준주거지역에가 400은 준공업지역에가 걸쳐 있는 경우에 그 해당 대지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 문장 맞았죠 이게? 자, 우리가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걸치는 경우 그럼 어디 부분을 봐야 돼?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 걸치게 되면 어디 부분을 본다? 가장 작은 부분을. 그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냐? 요거 초과됐느냐? 그 내용이죠. 우선 이하부터 이하일 때에 그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슨 값으로 한다? 가중 평균한 값으로. 요걸 적용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걸쳤을 때 문제가 나오면 걸치는 부분의 어디 부분을 본다? 가장 작은 부분. 그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이면, 자,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물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뜻없이 뭐라고?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 밖에 건축 제한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인데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에서 어느 쪽이다? 가장 넓은 면적이지. 가장 넓은 면적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구분되셨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이게 행위제한이잖아.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걸치게 될 때 330 이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가. 그 다음에 건축제한은 그 대지 중에 어디 있죠?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요. 자, 그런데 여기가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친 게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예요? 400으로 돼 있잖아. 400으로. 330 초과 부분이야. 이럴 때는 각각 자기 거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두 가지가 이론적인 게 초과되면 그렇게 문제가 각각 나와. 자, 이하일 때는 이렇게 묻던가 이렇게 묻겠죠. 그럼 대답하시면 이렇게 그냥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가. 건축 제한 물으면 그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 적용한다. 이렇게. 그럼 3번 지문이 그래서 맞은 거예요, 이게. 자, 4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이나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 반드시 허가요. 자, 거기 시설사업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자, 우리가 시설사업은 원칙은 무슨 행위죠? 원칙은 금지야.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무슨 구역 안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금지사항이야 이게. 시가와에서는. 그런데 예외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자, 예외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나올 때 국방상, 공익상 이렇게 나올 때 불가피하다. 이런 사유로 불가피할 때 이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든 어떤 개발 행위 허가든 모두 뭐한다? 금지라고 나와. 근데 사업일 때 한 해만큼은 사유가 이렇게 들어갈 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다. 요 사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아셨지? 그러면 그 외, 요 사업 외의 것들은 전부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공익이든 공공이든 전부 다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이런 거지. 경미한 행위는 허용한다. 그런 거 있나요? 시가와는 없다는 이야기야. 일반적인 개발 행위는 경미한다. 뭐 공공공익 그러면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무슨 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체 금지가 돼. 그런 것도. 대신에 하려거든 전부 뭐 받아야?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랬어. 허가 받아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가와 조정은 무조건 원칙은 무슨 행위? 금지. 그럼 도시계획 사업도 금지되는데 사유가 뭐로 들어가면? 국방상, 공익상 그러면 사업도 할 수 있다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위도 반드시 하려거든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4번이 틀렸고 5번 지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대신에 주의할 건 구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자, 앞에 문장에다 지역, 지구 다음에 지구 써진 데다 혹시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구역이 들어갔을 때는 행위제한 어떻게 적용이 되죠? 행위제한 적용이 돼. 구역일 때는 지역과 지구까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 근데 구역이 들어가면 적용받아. 방금 요거 나왔잖아. 시가와 조정구역에는 도시계획 사업한다. 그럼 요건 어떻게 돼? 제한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 지구까지는 제한을 안 하는데 구역에 걸치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구역 아닌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5번이 됐고 46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국장이나 시도나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자이다. 맞나요? 원래 대부분은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지구단위 계획권 대도가 아니라 누구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부한다. 완화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자,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죠. 도시지역. 또 비도시에서도 지정하죠. 그래서 표기법을 좀 알으셔야 돼. 도시지역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또 도시지역 외쪽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두 개 모두 건폐율 용적률은 똑같이 완화가 되는데 도시 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 그럼 초과할 수 없다니까 얼마까지는? 150과 200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 표기법이. 그런데 비도시 쪽은 150, 200%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똑같이 얼마까지는 150, 200까지는 완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표기만 달라. 도시력은 얼마 넘지 않게 그걸 넘지 않게 하라. 그럼 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까지. 근데 자, 도시지역 외쪽은 정확하게 표현을 완화시킨다. 저 도시 쪽은 초과할 수 없다. 숫자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숫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도시지역 쪽은 자, 저 숫자가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넘지 말라고 돼 있어. 넘지 말라. 비도시 쪽은 저 숫자만큼 완화시켜라. 이렇게 표기법만 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가 완화된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번.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계획적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 있다. 자, 우리 임의적과 의무적이라는 게 두 가지 있죠. 임의적일 때는 그 해당 지역 전부든 일부든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의무적인 게 뭐 있었나요? 의무적으로 꼭 지정해야 되는 곳이 우리 정비구역 기억나죠? 또 택지개발지구. 그럼 원래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도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료 후 몇 년? 10년 경과됐다. 요렇게 붙으면 지정하여야 한다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 빼고는 전부 저 앞에가 전부 일부가 다 돼. 요거 빼고 여기까지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야. 할 수 있으니까 전부든 일부든. 근데 요거 들어가면 의무적이 된다. 이런 내용이지. 그럼 또다시 뭐가 있으냐면 시가와나 공원에서 뭐 됐을 때 해제지역이잖아. 그럼 해제됐을 때 여기도 전부든 일부든 다 지정할 수 있지. 그런데 요건이 또 붙고 또 하나가 녹지가 어디로?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그럼 여기도 전부든 일부든 다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임의적상이야. 임의적상. 그때는 전부든 일부든 지정. 요거 붙었을 때만 전부 일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오고 하여튼 여기 아니면 전부 일부는 다 들어가. 전부 일부는.
다음은 4번 문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의무적이지? 맞았으니까 의무적이니까 이거는 하여야 한다죠. 자, 5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맞나요? 어디하고 뭐가 맞아야 돼? 자, 관광휴양은 어디에 지정할 수 있어? 도시지역 외에.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니까 어디야? 관, 농, 자, 세 군데 다 되지. 그러니까 계획관리든 생산관리든 보전관리든 농림이든 자연이든 모두 지정할 수 있어. 그 문장이 맞았죠, 그게. 그래서 3번만 일부는 안 된다 하는 말이 틀렸고, 47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여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답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행위는 총 5가지죠. 건축물, 건축, 거기서부터 물건 쌓아놓는 거, 이런 거. 그럼 그런 행위 전부 뭐 받아야 돼? 허가. 근데 무슨 사업 들어있으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앞에가 명시가 되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이유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사적이니까 우리가 할 때 허가 받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은 공적이죠. 그럼 뭐 받았어요? 인가 받았을 거 아니야. 사업하려고. 그러면 사업하려고 인가 받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허가를 또 따로 받지는 않는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앞에다 무슨 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계획 사업이 들어가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허용사항이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자, 그럼 2번부터는 왜 틀렸느냐. 2번. 녹관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있다? 녹관, 농이지. 자연이 아니라. 녹관, 농에서는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그럼 자연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거는 허가사항이 되는 거지. 그럼 녹관자는 뭐가 있었나요? 녹관자는 허가사항이 있었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녹관자에서 할 때는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녹관자, 녹관농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 시험에서. 자, 간단히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자, 녹관자로 나오면 요게 일단 무슨 사항이에요? 허가사항에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얼마를 쌓을 때?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다. 그럴 때는 허가사항이야. 그러면 녹관농으로 나올 때 여기는 일단 어디 쪽에 들어가? 허용 쪽에 들어갈 수 있지. 그때 허용하는 게 농림, 어업용. 농림, 어업용 무슨 하우스?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지역에는 당연히 농사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만들 수 있게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것만 구분이야. 녹관은 언제 같은 개념이니까 자연이 있느냐 농림이냐 그것만 구분하면 돼. 자연 쪽은 허가 쪽이 나와야 돼. 허가 쪽. 물건 1호 이상 쌓을 때. 농림이 나올 때는 허용을 하는데 뭐가 허용된다?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문. 공업지역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3만 미만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조례 때문에 틀려서 조례. 자, 우리가 공업지역은 기준 면적은 3만 미만이 맞죠. 또 관리하고 농림도 3만 미만이 맞아. 근데 이 조례는 어디에만? 관리하고 농림지역에만 조례가 적용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똑같은 3만이 나와도 조례로 적용된다. 그 말은 어디일 때만? 관리, 농림. 관리하고 농림에서만 유일하게 조례라는 용어를 써. 그러니까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4번에 행정청 아닌 자가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면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겠죠. 허용했지만 몇 월 안에 신고는 해야 되지. 그게 1월 안에 신고지. 1월 안에 신고. 자,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드려야 되지. 의견을 드려야 돼.
항상 허가할 때 의견 들어 해서 3번 나왔잖아. 시행자. 두 번째가 조건 갖춘다. 조건 붙인다. 그러면 허가 신청자. 맞죠? 조건 붙이려면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이면 그때는 관리청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개발행위 허가 쪽에 의견 청취가 3가지 중 하나가 나와. 일반적으로 아무 내용 없으면 누구의 의견? 시행자 의견. 조건 붙인다.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이다. 관리청. 이렇게. 자, 4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 외의 지역이다. 그럼 거기까지 먼저.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주상공. 그럼 그 외의 지역이니까 녹, 관, 농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녹지지역에서 이렇게 나와. 녹지지역에서 그럼 맞는 문장이야. 주상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없더라도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실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요게 지정은 누가 하나요? 누가? 특광시장군수겠죠. 그럼 하나 해볼까요? 그럼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나요? 심의하겠죠. 지정하면 뭐 해야 돼? 심의.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의견 청취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게 기본 절차인데 지정할 때는 항상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하기 전에 뭐 하는 경우도 의견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의견 듣는 건 매번 듣는 게 아니라 임의적이라고 그러지. 임의적.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때 그럼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는 했지만 의견 청취가 있어 없어? 없었죠. 여기만 있어. 그때 누구의 의견이냐 그 말은 이 사람의 아랫사람 그랬죠. 근데 맨 끝에가 누구로 돼 있으면 시장군 수면 더 이상의 아래가 없다. 그럴 때 누구의 의견? 주민 이렇게 나오지. 요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식 배우면 지정하면 절차 심의. 그런데 간혹가다 의견 청취 그러면 그 지정한 사람의 아랫사람. 그 정도는 아시겠지. 다음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가 발생해. 왜 효과가 생기냐? 여기는 뭘 해야 돼?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설치하려니까 무슨 계획이 만들어져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 계획까지가 수립이 돼야 돼. 그럼 요걸 수립하는 사람도 누구냐? 그러면 특광시장군수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정해서 계획까지 수립해. 그때 그 효과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그러니까 요거 지정되거든.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요게 수립이 돼야 돼. 그때 1년 안에 안 하게 되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는 그 구역은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봐. 해제되지 않으거든. 반드시 1년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게 수립됐대. 요거 수립되면 어디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계획에다?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돼. 관리 계획에. 자, 기반시설의 설치는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야. 그래서 설치 계획은 어디에다? 요 계획에 맞게 하라. 그래서 거기다 반영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설치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겠죠? 비용. 요거 누가 낸다? 요거 나오겠지? 자, 주택 중에 단독 그리고 숙박시설. 단독이나 숙박시설을 규모 얼마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무슨 행위 하는 사람? 신축과 뭐 하는 거? 증축 행위. 요런 행위를 할 사람들이 비용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일단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 어차피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고 있다 보면 이게 분명히 나오거든. 그래서 자, 구역 지정하는 과정, 지정되면 1년 안에 계획 수립돼. 계획 수립하면 항상 어디다 반영? 관리계획 반영하고, 설치하려면 자, 계획만 있어도 게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 부담은 요렇게 하는 사람이 나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죠. 좀 더 하면 자, 뭘로 내야 돼? 현금, 안 되면 물납, 현금 안 되면 뭘로? 물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3번 문제가, 2번 문제는 해결되셨을 것 같아. 구역 지정하려면 여기는 누구의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이를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본이 아니라 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관리계획. 기본이 아니야.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 10만 이상은 돼야 돼. 10만 이상. 다음 오른쪽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이게 원래 공법에서는 지정은 우리 사건을 제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그리고 해제시킬 때는 반드시 해줘야 돼. 이게 기본 원리예요. 보통은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해야 한다고 돼 있어. 근데 왜 여기만큼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느냐, 그 내용이야. 여기는 우리 사건을 제한하고 뭐를 못하게 하는 쪽이야. 근데 이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설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공식이야. 지정하면 전부 할 수 있다고 되지 하여야 된다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해제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다 뭐를 설치하니까 요걸 설치해야 되니까 꼭 지정해서 해줘야 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바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이거죠. 꼭 지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곳이 법이 뭐 돼서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서 뭐가 완화됐어요?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고 그랬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완화되면 어떻게 돼? 뭘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꼭 지정하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가 요거죠. 지금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이나 해제가 되어서 다시 행위 제한이 뭐가 되면 완화되니까 이런 경우도 지정해야 한다야. 자, 이건 보기로는 들었지.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주거 지역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면 지정해야 한다. 맞나요? 반대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여기보다 이렇게 되면 강화가 되는 방식이든. 자, 그럼 반대로 뭐로? 자연에서 자,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잖아. 자연을 어디로? 주거지역. 그러면 여기는 보존하는 지역 어디로? 개발적으로 바꿔서 행위 제한이 뭐 돼? 완화됐다. 이럴 때 지정해야 한다야. 자, 그다음에 해제 문제. 해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용도구역 3개잖아. 자,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뭐 되면? 해제되면 행위 제한 완화되지. 어차피 여기가 뭐 하는 지역? 보전 지역이잖아. 보전 지역이니까 뭐 하면? 해제시키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장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하여야 한다로. 그래서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 나와. 또 하나가 20% 이상 증가된 지역 기억나나요? 20% 이상이 증가한 지역이 되겠다. 자, 2가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의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년도가 20% 늘었다. 자, 보기로 시험 문제. 자,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는 130건이었다. 그럼 얼마가 늘었어? 30% 늘었잖아. 그럼 20 이상이니까 지정해야 한다. 인구 증가율 시험에서 어떤 5% 지역이 30%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 5%인 C가 얼마가 30이 되니까 얼마 늘었어? 25% 늘었잖아. 그럼 20 이상 늘었으니까 꼭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구 증가율이죠. 이런 네 가지에 해당되는 쪽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밀도보다 시험의 빈도가 이쪽이 많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5번 지문도 됐겠고. 자 이제 49번으로 가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를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은 도시계획 사업이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항상 세 가지를 지칭하는 거지. 세 가지.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먼저 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세 번째가 정비사업을 말한다. 2번 도시계획 시설을 공중 등에다 설치할 때에 쭉 읽었더니 보상이란 단어가 나왔어. 보상. 그럴 때는 항상 뭐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3번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근데 틀렸지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제도가 없다고 그랬잖아.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제도가 없어. 무슨 결정에 한한다? 시설 결정에 한한다. 우리 토요일날 배웠잖아. 토요일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실효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만큼은 국가계획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지? 법인 그러지. 법인. 예외니까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 도시공원법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문장이 요 내용이죠. 원래 우리가 시설하면 전체를 포함해. 그냥 줄여서 시설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전부 해당되는 시설이에요. 자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자 원칙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외는 관리계획 뭐 없이도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간혹가다 국장이 정했다 이렇게 나와. 국장이라 여기는 무슨 령? 대통령. 그럼 대통령령에 가면은 어디 지역과 어디 지역에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지역 나왔어요? 5번이.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무슨 시설 만들려고 한다. 결정해 안 해? 안 해? 시험 문제 나온 거 또 하나 해볼까요? 도시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종합병원 설치하려고 한다. 관리계획 결정해 안 해? 안 하고 할 수 있다. 딱 무슨 지역 나오면? 도시지역. 아직 여러분 시험에 이건 나온 적도 없어. 지구단위 계획적은 전부 나온 게 뭘로?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문제 나왔고. 자 50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래서 옳은 것을. 자 1번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매수 청구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 그럼 매수 청구는 바로 그 둘째 줄에 법령에서 정한 기한 그게 10년이야. 그럼 10년 안에 뭐 안 했어? 사업 안 했어. 그리고 지목이 뭐야 돼? 대. 그 두 가지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지문 딱 보이면 두 가지만 찾아내시면 돼.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뭐일 때만, 대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매수 청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뭐가 두 개 다 빠졌죠, 지금? 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놔둔 거지, 지금. 요렇게 되죠.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는 첫째 뭐 바꾸면 매수 청구, 줄여서 그냥 매수 청구 뭐한 날로? 받은 날로. 몇 개월? 6개월 안에. 요 6개월 안에 해야 될 내용이 뭔가요? 매수 여부.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뭐 해주면다? 통지하죠. 통지를 뭐라고 그러죠? 알린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개가 병용돼 이거는. 그러면 두 번째로 매수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그 알린 날, 자 다시 알린 날 뭐 한 날? 통지한 날.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것만큼 병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해야 돼. 자, 알릴 날도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하여야 한다요. 자, 문제는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한다고 해서 형성권 그러시면 안 돼. 여기 몇 년? 2년에 사가고 싶거든. 몇 년 안에? 2년에. 다른 말로 값싸게 싸게 사가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즉 공시니까. 그럼 요 기간 안에 못 사갔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비싼 돈으로 사줘야 돼. 그러나 정상적으로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것은 몇 년 안에? 2년에 매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원칙 누구? 특광시장군수죠. 자, 그리고 예외 그러면은 2명. 시행자가 있죠. 또 설치 관리할 의무자. 설치 관리해야 될 의무자가 있다. 그럼 이 사람도 매수 의무자. 자, 여기까지. 이 사람 둘이가 같으면 문제 없는데 다를 때는 항상 어디가? 설치 의무자 우선. 두 사람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시험에서 다른 경우라고 물으면 그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해결됐고 3번 문제까지 해결이 되겠네 보니까. 매수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 국가가 틀렸지. 자, 여기 보니까 매수 의무자는 이 사람밖에 없잖아. 국가라는 건 없어. 요게 지자체니까 지자체. 여기도 지자체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어디를 말해? 특광시장군수야. 이 사람일 때만 채권이 발행해. 그러면 그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해서. 그럼 소유자가 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토지? 그러죠. 부재부동산. 또 비업무용. 얼마 넘으면? 3천 초과됐을 때 요거.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하거나 직권으로 3천 초과 투기로 보고 요 비업무용 부재부동산 토지는 자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뭐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 네 번째.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0년. 또 공법상의 채권의 최대 상환은 10년이야. 전부가 다. 그 다음 5번.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를 청구한다. 이 부분이죠. 예외로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이 사람도 매수 의무자가 된다는 부분. 다음에 51번. 도시계획 시설의 보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일단 보고라는 말이 나오면 첫 줄 끝에 결정고시가 된 시설이 있다. 결정고시가 된 시설이 하나 있다. 그런데 첫째 사유가 둘째 줄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있다. 그 다음 줄에는 두 번째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보고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결정해 놓고 갑자기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던가, 아니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럴 때 매년 지방의회에다 뭐 한다? 보고해야 한다. 하게 1번이야 그게. 그럼 2번은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그 90일이라는 날짜가 있어. 90일 안에 특광시장군수에게 그 해제를 뭐 한다? 권고, 해제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가 그 해제 권고받은 특광으로 명시했죠. 그 이유는 직접 결정권이 있어. 그래 셋째 줄에 사유가 없으면 권고받은 날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5번 먼저 볼까요? 시장군수는 권고받았어. 그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어. 뭐에 대해서만 결정권이 있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권이 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결정권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자기 윗사람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이거 대신 해제 좀 해달라 하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럼 도지사는 그 신청받은 날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해. 그러면 항상 해제를 하는 기간은 1년이잖아. 1년. 근데 특광은 뭐 받고 1년이야? 권고 받고 1년이죠. 그런데 도지사는 권고가 아니라 뭐 받은 날? 신청받은 날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1년인데 그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돼. 자, 특광은 권고 받으면 바로 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시장군수는 받아도 본인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에게 신청하거든. 그럼 신청받은 도지사가 그때부터 1년이 되겠죠. 이제 4번은 그 사유가 있으면 왜 못한다는 걸 사유를 소명해야 돼. 그 소명은 권고받은 날로 얼마? 6개월이야. 6개월. 1년은 해제니까 그 전에 그 소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지나가면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2개 권고받고 하는 방법이 특광은 권고받고 1년, 도지사로 나오면 신청받고 1년이야. 그때 이제 1년짜리인데 소명해야 된다. 그러면 몇 개월? 6개월 안에 소명한다. 그러면 되겠고. 자, 52번.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기간 중에서 가장 짧은 경우를 물었어. 우리 시험은 옛날에 긴 거, 가장 긴 거. 오늘 이제 바꿔서 짧은 걸로 바꿔봤죠. 자, 1번.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간 얼마? 5년. 하여튼 타당성 검토 그럼 5년. 2번. 자, 관리계획 2반 제안 시 2반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 45일이야. 45일. 그 다음에 3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는 2년이야. 자, 2년 안에 사업 안 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시설 부지 개발행위 그럼 몇 년? 2년을 때 2년. 자, 5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최장 기간, 최장 5년. 허가는 3년을 제한할 수 있지. 3년을 1회에 한해서 얼마? 2년 연장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장으로 물었으니까 5년이 되는 거죠. 5년. 자, 마지막은 시설 결정의 실효기간 몇 년? 20년. 가장 긴 게 20년이야. 그래서 20년의 다음 날이 되면 실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만든 계획이 원리대로 돌아온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답은 이제 몇 번? 2번이 되겠고. 그러면 만약 가장 긴 걸로 물으면 또 5번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이미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 문제 낼 때. 그래서 그런 거는 반복하시다 보면 돼. 그렇다고 억지로 막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정도만 공부하시면 나왔으면 5개 안에서만 정리하시고 이러면 될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53번부터 다시 할게요.